일본 간토 지방의 작은 도자기점 도키야 기페이. 이곳은 대대로 군호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첫 대의 증손주인 군호 사다이코와 아내인 아키미가 함께 대를 이어나가고 있죠. 둘 사이에는 이미 장성에 결혼한 아들 고에이도 있었기에 그 다음 때에 도키야 기페이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요. 고에이 부부 사이에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호가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습니다. 도자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어느 날 저녁, 사다이코와 아키미는 행사의 마무리를 축하하며 술을 한 잔 기울입니다. 아키미는 행사를 도왔던 고에이에게도 아버지와 한잔하라고 부추기지만 고에이는 머쓱한 듯 혼자 밖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죠. 고된 일정에 군호 부부는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날 밤 새벽 전화벨 소리에 다시 깨어납니다. 군호 고에이 씨가 그대 가족이 맞으신가요? 여긴 히가시 카마쿠라 경찰서입니다. 실은 군호 고에이 씨로 보이는 남성이 다쳐서 지금 히가시 카마쿠라 시민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누군가의 칼에 찔린 듯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내인 소요코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요코는 친정인 규슈 사가에 있었기에 곧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었죠. 소식을 전달받은 군호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자리하였죠.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후 막연했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해이의 죽음, 사인은 수많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괴롭고 슬펐지만 더 괴로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소요코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미는 곧바로 소요코에게 전화를 걸어 고에이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소요코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아키미는 그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우선은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 아파트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집에 들어와 생활하라 이야기합니다. 소요코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곧바로 군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군호가에 도착한 소요코는 무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해를 당한 직후인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초연했던 것이죠. 아키미는 이전부터 그녀가 조용하고 얌전한 타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당황한 기색 하나 없어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튿날 형사가 군호가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는 소요코에게 형식상으로 알리바이를 확인한 후 사진 한 장을 불쑥 내밀며 이 남성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야구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찍혀 있었는데요. 소요코는 사진 속 남자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요코가 고에이와 결혼하기 바로 직전까지 만났던 전 애인 구마모토였기 때문이죠. 소요코의 증언으로 구마모토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전부 인정했으며 고에이에게 소요코를 빼앗긴 것이 원한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로부터 1년 후 구마모토의 최종 형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최종 판결은 17년형. 그런데 형이 선고된 직후 구마모토는 돌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무언가를 폭로합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난 딱히 원한 같은 그런 이유로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소요코를 만났을 때 저 여자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감싸려고 했는데 내가 어리석게 느껴지네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누가 더 나쁜가요? 저기서 피해자인 척하는 저 여자겠죠? 술렁이는 좌중, 아키미는 순간적으로 소요코를 노려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구마모토가 고에이를 죽인 것이 설령 소요코를 빼앗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대도 그 죄가 소요코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한번 튀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순순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키미는 더 이상 소요코를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음 날이면 아예 없었던 일인 듯 생글거리는 얼굴도, 범인인 구마모토를 구마모토 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구는 것도, 게다가 구마모토가 마지막으로 바라카드 뱉은 말이 계속해서 아키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아키미는 구마모토가 이야기한 이상한 말에 대해 언니인 하루코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키미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루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 묘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아키,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난 게 있어. 그게 말이야, 고해이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너희 집에 들렀잖아? 그런데 그애 우리랑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야. 아니, 눈물은 조금 글썽였으니 울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 그런데 보통 손수건은 눈물이 흐르고 나서 사용하잖아. 그걸 눈물이 흐르기 전부터 나 울고 있어요 주장하듯이 쓰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아키미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초연한 줄 알았던 소요코의 태도가 정말로 슬프지 않아서 그렇게 보였던 거라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극의 일부였다면, 거짓 눈물 말이지. 영어로 크로코다일 티어스라고 해. 악어는 먹잇감을 포식할 때 눈물을 흘리거든. 정말로 소요코가 고예의를 죽게 만든 범인인 걸까요? 이 내용은 베스트셀러인 염원과 검찰 측 죄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즈쿠이 슈스케 작가의 신작 소설 악어의 눈물 속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불운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 하지만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김새, 그렇게 피어나는 의심과 감정의 소용돌이. 그녀의 눈물은 정말로 연기였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이기에 더욱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서로 강요하며 괴로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가족이 단결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마음의 엇갈림은 그야말로 최고의 서스펜스가 될 수밖에 없다. 제168회 나오키상 후보작으로 오르기도 한 시즈쿠이 슈스케의 악어의 눈물. 이번 리뷰 영상은 도서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악어의 눈물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30분에게 책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의 자세한 결과 발표는 커뮤니티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